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영어 강의 제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을 끝으로 우리가 유닛 3의 파일 2 본문을 끝내게 되고요. 총 크게 보면은 유닛 3의 본문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우리가 둘 다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에 non-verbal communication의 종류로 뭘 봤었냐면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gesture에 대해서 봤었고 두 번째는 이 physical distance에 대해서 봤었어요. 기억나나요? 선생님 일부러 필기한 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고 있거든요. physical distance, 물리적인 거리다. 그래서 여기에 personal space, 그치? 개인 공간, 보이지 않는 invisible circles, 보이지 않는 동그라미가 있다 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선생님이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얘기해줬던 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다가 세 번째로 eye contact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문화마다 completely, 완전히 opposite, 반대다라고 해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look directly into the eyes, 눈을 그렇게 대놓고 똑바로 쳐다보면은 되게 예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노스 아메리카하고 아랍 문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 예의가 있다. 왜? 그게 바로 respect,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attention,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라는 걸 나타내 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또 다른 유형, another type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니? 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다른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유형이 되겠죠. Is hugging a type of communication? 가끔씩 이렇게 의문문이 나오면 해석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의문문은 이제 뭐 너무 쉽다 보니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아직도 선생님 이런 정도의 의문문도 해석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잡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의문문이 해석이 어려우면 평서문으로 바꾸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hugging is a type of communication 이었겠죠. 그러니까 hugging, 즉 포옹, 우리 껴안는 거. 포옹이 a type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유형이다 라는 문장을 is를 앞으로 빼서 의문문으로 만들었으니까 포옹이 의사소통의 유형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en I was an exchange student in Japan, I visited the home of a Japanese friend of mine. 자, 내가 뭐뭐 할 때, 그쵸? when, 뭐뭐 할 때, 내가요, exchange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exchange student는 교환 학생이에요. 어디서? 일본에서. 우리가 문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겠지. 일본에서 제가 교환학생을 할 때요. I visited. 제가 방문했어요.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of a Japanese friend of mine. 한 일본인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라고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my는 나의 일본 친구의 집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Japanese friend of mine 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중소유격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굳이 우리가 이제 막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거랑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a home of my Japanese frien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I visited the home of my Japanese friend 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어랑 my랑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만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a Japanese friend 라고 하나 소유격을 써주고 of mine, 나의 라고 해서 소유격을 2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all my Japanese friend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어는 한정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my는 소유격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정사와 소유격은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주면 이런 거 있죠. her car 이런 얘기도 못 써요. 그냥 a car of hers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a car hers 이런 얘기도 her car 이렇게도 못 쓰고 some my friends 이런 얘기도 안 돼요. some friends of mine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살짝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조금 문제가 꼬아지면은 되게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거든. my Japanese friend 이러면 되게 자연스러워서 틀린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my 이렇게 둘 다 같이 못 쓴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친구 집 방문했어. 일본 친구 집에. 얘가 이제 일본 교환학생이었을 때. When I entered, 내가 들어갔을 때 I tried to greet her mother by hugging her as I always did with my neighbors in Mexico. 이 친구는 멕시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파악을 했고 try to 부정사가 뭐뭐 하려고 하다니까 greet 그러면은 반기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기려고 시도했어. 그녀의 엄마를. 그 일본 학생의 엄마를 반기려고 했어. by ing 항상 뭐뭐 하면서 되게 잘 나오죠. hugging 포옹하면서 그녀의 엄마를 포옹하면서 반기려고 했다라는 거야. as 뭐처럼 I always did 내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with my neighbors 내 이웃에게 항상 내가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에서 그럼 내가 항상 그랬다라고 해서 이 did가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치? 여기서 보면 greet 그치? her mother 내가 항상 반겼던 것처럼 선생님 여기서 그럼 greet 이렇게 해서 현재인데 왜 did예요? 여기서 greet은 사실 동사가 아니고 try to greet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제를 합쳐줘야겠지. 과거 시제였으니까 이 greet의 과거 형태를 받아줘서 did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왜 여러분들도 영화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드라마들을 보면은 만나서 반가우면 이렇게 무조건 허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반갑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However부터 해석할게요. 그러나 her mother 그 일본 친구의 어머니가요. got embarrassed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쌤이 ed 형태 챙겨두라고 했죠. embarrassing이 아니라 embarrassed. 이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녀 엄마가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It seemed like 마치 뭐뭐인 것 같았어요. She didn't know. 모르는 것처럼 보였대. How to respond. 어떻게 respond. 반응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낯선 애가 자기 딸의 친구가 와서 어머니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막 자기를 안았어. 그랬을 때 굉장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눈치였다. 이런 얘기죠.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Yes, 맞아요. That was a form of communication. 그것은 여기서 이 that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이 여자가 말했던 허깅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허깅, 껴안는 거죠요. was a form, 형태인데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한 형태입니다. And that story, 지금 네가 말한 그 이야기가 is a good example, 굉장히 좋은 예시구나. 뭐에? of a cross-cultural misunderstanding. cross-cultural, 애들아, 컬처가 문화잖아. 크로스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크로스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 간에 understanding 하면 이해인데 miss라는 건 이해가 잘 안 됐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해 라고 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오해에 있어서 좋은 예시구나. 네가 방금 얘기한 게. hugging, 껴안는 것은요, involves, 포함해요. 뭘 포함하냐면 touching을 포함하죠. 그치? 신체 접촉 안 하고 껴안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껴안다라고 하는 거는 touching을 포함하는 거다. 컴마 위치 나왔어요. 이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관계대명사인데 컴마가 붙으면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해석해줘라. 그래서 비제한적 용법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을 알아두자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대로 해석해보자. 껴안는 거는 touching,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데 그 신체 접촉이 the fourth, 네 번째래요. And final type of non-verbal communication. 네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타입이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터칭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종류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해석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혼자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갑시다. The rules for touching are different in different cultures. The rules for touching. 우리 시야를 방해하는 애들 가려주고 신체 접촉의 rules가 지금 주어네요. 규칙은 different. 다릅니다. in different culture.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countries like Mexico, France, and Italy.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hugging, 껴안고요, or kissing, 이렇게 우리가 뽀뽀, 입맞춤하는 것은 is natural, 굉장히 자연스럽대요. 언제? When exchanging greeting. 우리 exchange 아까 교환이라고 했잖아요. Greetings,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나눌 때, 인사를 교환할 때,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껴안거나 입맞춤하는 것이 굉장히 내추럴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뭐 세계 테마 여행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이러한 멕시코, 프랑스, 이탈리 뭐 사실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가면은 되게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다큐멘터리 찍으러 온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oh hi 이러면서 문 서로 열어주면서 껴안으면서 이렇게 양쪽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거.
그런 거 좀 들어봤어요? 그런 거 들어본 게 아니라 그런 거 봤어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봤냐고 얘기를 했네. 본 적 있죠? 되게 자주 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색한 문화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막 야 반가워 이러면서 그렇게 허깅하면서 양쪽 볼에 입맞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게 되는 거겠죠.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But 그러나요. In countries like Japan, 일본과 같은 countries 나라들에서는요. 아마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People 사람들은요. Don't usually touch 보통 만지지 않아요. 보통 접촉을 하지 않아요. Each other 서로요. When they meet 그들이 만날 때 서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럼 상대방도 예 안녕하세요. 전혀 접촉이 없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As we've discussed, 우리가 토론한 것처럼 여기서 이 ve는 have의 약자가 될 것이고 이건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have, pp 그럼 현재 완료로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 이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시점까지 우리는 discussed 얘기해 왔어요. 토론해 왔습니다. 뭘요? There are 4 types of non-verbal communication. 4 종류의 non-verbal communication이 있다라는 것을요. 가끔씩 애들이 이거 물어봐요. 선생님, 이건 there is, there are는요. 앞에 주어가 there라고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데 is를 써요, are를 써요? 라고 가끔씩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되죠? there is냐, there are는? 그렇죠. 뒤에 있는 거에다 돌려야겠죠.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따라서 is를 쓸지 are를 쓸지 결정해요. 4 types, 타입이 4가지나 되는 거잖아. 그래서 are 복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4개 배웠어요. 1번 gesture, 오케이 사인 기억나죠? 머릿속으로 기억이 나야 돼요. 두 번째 personal space, 개인 공간 기억이 날 거고요. 세 번째 eye contact, 눈 맞춤. 그다음에 4번째 touching까지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Just like word, 그럼 말이잖아. 우리가 그냥 진짜 이렇게 지금 수임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말처럼 they are differ. 매우 다릅니다.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이 4가지, 4 types of non-verbal communication을 다 총칭하는 거겠죠. 얘네들이 달라요. Across cultures,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Let's keep that in mind. Keep that in mind.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명심하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우리 명심합시다. So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We can avoid.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뭘 피해요? Misunderstandings.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오해죠. 오해를 피하고요. And 피하는 게 1번이고요. Develop 발전시키는 게 2번이겠죠. 뭘 발전시키냐면 good relationships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앞에서 4가지 봤던 것들을 Let's keep that in mind. 명심합시다. 라고 교수님이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1학기 때 막 start boldly 해가지고 스몰 톡 얘기하고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한 얘기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콩 요리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 2학기 때 나가는 진도 내용이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내용을 마무리는 됐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항상 하는 것처럼 교과서 본문 페이지 65페이지 오른쪽에 보여있는 The Big Picture 1번 하고요. Details, True, False 찾는 2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한 30초 정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살짝 멈춰놓고 그냥 눈으로라도 한번 답을 맞춰보고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맞추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맞춰봤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봅시다. 1번 complete the summary. summary 요약문이래요. using the words in the box. 밑에 있는 박스를 사용해서 이 요약문을 완성하세요. 볼까요? There are 4 types of 이건 너무 쉬운데요. non-verbally 와야겠죠. 그쵸? 비언어적인 이란 단어입니다. 한 번씩 손으로 써보세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몇 가지 타입? 4가지. 이 4가지도 기억해야 돼. gestures, okay sign, personal space, 개인 공간, 침범하지 마. eye contact, 눈 맞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어요? 오늘 했잖아요. touching이죠. 신체 접촉. 이것도 다 non-verbal communication. 이걸로 다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They often differ across. 우리 방금 읽었던 문장이네요. 뭐마다 다르죠, 얘네들은? cultures, 문화마다 다릅니다. The differences,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그 차이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지? 그렇지,
understanding, 오해가 되는 거겠죠. misunderstandings. 그러한 오해를 낳습니다.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서머리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전체 본문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옆으로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 밑으로 넘어갈 거예요. 밑으로 넘어가면 details 해가지고 총 true, false의 4가지 문장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the okay sign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a negative meaning in some cultures. 몇몇 나라에서, 몇몇 국가에서는요 negative meaning,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죠? 어디에서 그랬지? 혹시 기억나요?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offensive한 의미를 나타내서 I was shocked. 나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했던 내용 기억날 거예요. 두 번째, people. 사람들은요, feel uncomfortable. 굉장히 uncomfortable. 불편함을 느껴요. 뭐 할 때? When their personal space. 그들의 개인 공간이 is invaded. invad란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침범하다라는 건데 is invaded니까 침범당할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개인 공간이 침범당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 이건 absolutely true. 그쵸? 맞는 거죠. 내 개인 공간을 누군가 침범하면 당연히 uncomfortable. 불편하겠죠. 세 번째, making eye contact. 눈 맞춤을 하는 것은요, is considered 뭐로 여겨지냐면 rude. 굉장히 무례한 걸로 여겨집니다. 어디서요? North America. 아하,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무례하게 여겨지지? 아시아라고 바꿔줘야겠죠. 아시아에선 굉장히 이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례하지만 오히려 North America하고 하나 더 추가하면 아랍. 기억나요? 아랍에서는 굉장히 이게 respect를 나타내는 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attention, 내가 너한테 관심 보여주고 있어요 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마지막입니다. In Japan, 일본에서는요, it is okay, 이게 좋대. 뭐가 okay냐면 to give hugs to strangers. Oh my god. strangers, 낯선 사람한테 hug, 포옹을 하는 것이 괜찮다. 어디서? 일본에서는. 아, 이것도 absolutely false. 얘는 안 되죠. false. 안 되는 거죠. 재팬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학생이 재팬 엄마한테 이렇게 허깅하면서 greeting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 to respond,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embarrassed,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오케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멕시코, 이탈리, 프랑스 이런 나라에선 괜찮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제 물론 텍스트로만 이렇게 배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바로 피와 살로 와닿는 얘기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다른 글을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 혹은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서 사용해서 충분히 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닛 3의 두 번째 본문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 다시 복습하시고 온라인 강의로서 2학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시험을 안 보지만 2학기 기말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내용을 많이 까먹었을 거란 말이지. 그때 선생님이 물론 다시 오프라인에서 찝어주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강의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길지 않은 강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